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20년 만이었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그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정말 바빠.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이번 달에만 얼마 벌었는지 알아?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묘했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성공담만 늘어놓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을까? 솔직히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 있어?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연락이 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악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만나기가 싫어지는 걸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본인은 그냥 일상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으로 들립니다. 그것도 아주 불쾌한 자랑으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걸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걸요. 약속을 피한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이 뭔지, 왜 그 말이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면 아,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연락을 안 받았구나.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말보다 가벼운 마음의 무게. 여러분도 분명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임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부터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장난 아니야? 이번 달은 억 단위로 찍었지. 이제 국산차는 못하겠더라. 처음엔 다들 웃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사업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서서히 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의 표정엔 피곤한 웃음이 남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죠. 돈 자랑은 그렇게 하더니 정작 쓸 땐 안 보이겠네. 얼마 전 한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 났어. 요즘은 외제차 아니면 안 돼. 그날도 그는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서자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 급한 전화가 와서 미안. 다음엔 꼭 살게. 그리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 지갑을 열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꼭 산다더라.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자랑을 들을 때 이렇게 느낍니다. 너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 순간부터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비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틈이 벌어지죠. 돈 자랑은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속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소리가 요란한 건 언제나 비어있는 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진심이 아닌 이익을 쫓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분은 큰 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일 뿐이다. 돈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덕을 쌓는 기회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만 나누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진짜 부자는 지갑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입술 끝에 자랑이 맴돈다면 잠시 혀를 꽉 깨물어 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 대신 행동으로 나의 가치를 보여주자. 당신이 조용히 품위를 지킬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말로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부자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비교로 바뀌는 순간. 점심 모임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가벼운 안부 인사가 오가던 그때 수진 씨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에 붙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됐대. 면접관이 아주 칭찬을 하더라니까.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살짝 멈췄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수진 씨 아드님은 다르네요. 말은 그렇게 이어졌지만 한쪽에 앉아있던 민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울다 잠이 들었던 아이였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 씨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 애만 더 초라해 보이잖아.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곧 내 삶의 보람이고 수많은 세월의 눈물과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의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의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승진했어는 어떤 사람에게 너희 애는 아직이야? 로 들립니다. 우리 애는 잘 나가는 누군가에게 너희는 뒤처졌어로 들립니다. 말은 같아도 그 말이 닿는 마음은 다릅니다. 자랑은 나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말이지만 때로는 타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칼끝이 되기도 합니다.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 품격이다. 진정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다른 부모의 고생과 노력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보세요. 우리 아이도 운이 좋았어요. 다들 고생이 많잖아요. 그 한마디면 자랑이 공감으로 비교가 위로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그 자랑 속에 배려의 온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건 결국 소음이 됩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싶을 땐 혀를 꽉 깨물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다른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애쓰셨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품격을 빛나게 만듭니다. 진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과 배려에서 피어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이름에 갇힌 사람들.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선배 민철 씨가 기분이 한껏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한국대 후배들 어디 있어? 역시 우리 학교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일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주변에서는 어색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그렇죠. 선배님 말씀 맞아요.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정훈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지방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 후에도 실력 하나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정훈 씨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학벌로 나를 판단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름으로 현재를 꾸미려는 순간 품격은 멈춥니다. 학벌은 한때의 성취일 뿐 지금의 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진짜 배움의 품격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교만은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 배움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나눌 때 빛납니다. 지식은 뽐낼수록 얕아지고 공유할수록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대학 이름을 듣고 존경이 아닌 거리감을 느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배운 지식보다 배운 태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학벌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다. 넌 내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행동입니다. 그 벽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학교를 말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에서 배움의 향기가 풍깁니다. 말은 짧지만 겸손이 길게 남는 사람,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 앞에서 내가 예전에로 시작하는 말을 꺼내려 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당신에게서 배울 게 참 많네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랑에서 존경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진짜 학벌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이미 품격의 졸업장을 손에 쥔 셈입니다. 네 번째, 빛을 빌리는 사람의 그림자. 저녁 모임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사람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 홍길동 작가랑 진짜 친해. 그 사람 집에도 2번 갔다 왔어. 이번에 신간 냈잖아. 그 사인본 나한테 직접 줬다니까. 모두가 와, 대단하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어색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말은 언제나 공허함을 남깁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가 잘나야지 주변 사람만 잘나면 뭐해? 짧은 말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인맥 자랑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구와 친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갇히게 된다. 그림자는 언제나 스스로의 빛이 없을 때 생깁니다. 남의 이름으로 자신을 비추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질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함께 웃을 때보다 서로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이미 진짜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고 유명인과의 인연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존경의 표현이어야 하지 자신의 포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맥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연결로 보지 않고 이용으로 봅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조용히 신뢰를 쌓는 사람은 결국 주변이 먼저 그를 빛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을 설명하려 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훌륭하지만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한마디에는 겸손도 자존감도 품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 쌓지 않습니다. 시간과 진심으로 엮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떠올려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인맥입니다. 5번째, 주소보다 마음의 온도. 저녁 모임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한창이던 중 혜린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진짜 좋아졌어요. 새로 생긴 카페며 레스토랑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이 근처는 이제 사람들이 줄 서요. 사람들도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모두가 우와, 부럽다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민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전세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30분 일찍 나서야 했죠. 모임이 끝난 뒤 민영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모임은 나랑 안 어울리나 봐.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좋은 환경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월감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자부심은 타인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봅니다. 진짜 따뜻한 집은 주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웃고 밥을 나누는 정과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덕에 있다. 고급스러운 동네에 산다고 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걸어도 그 속에 겸손과 배려가 있다면 그 사람의 발자국이 곧 품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곳이야. 라는 말보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조용하지만 따뜻해요. 이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말에는 비교 대신 초대의 마음, 자랑 대신 나눔의 온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우리 동네는 좀 다르지
이 말을 무심코 꺼내려 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동네는 평범하지만 사람들 참 좋아요. 그 말 한마디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진짜 품격은 주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는 곳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땐 혀를 꽉 깨물어 보세요.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집보다 아늑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6번째, 진짜 명품은 사람의 태도. 점심 모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예쁜 파스타와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은지 씨는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가방 봐봐요. 땡땡 브랜드 신상이에요. 몇백만 원짜린데 백화점에서는 구하기도 힘들대요. 제가 진짜 어렵게 샀다니까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우와, 멋지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에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방, 내 평생 한 번쯤은 사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마음을 스쳤죠. 명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이만큼 잘 나가. 너희와는 달라. 하지만 그 말은 화려한 껍데기 속의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명품이 진짜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담긴 사람이 먼저 빛나야 합니다. 값비싼 가방이 당신의 품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와 마음이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과 배려가 사람을 빛나게 한다. 진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정직함, 따뜻함, 그리고 배려. 이 세 가지가 오래될수록 더 깊이 빛납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걸 가지고 싶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자랑으로 변하는 순간 그 물건이 사람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느새 물건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때부터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상대는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잃은 겁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거 얼마짜리야 라는 말을 꺼내려 했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건 오래 써서 정이 들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소유의 자랑이 아니라 삶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조용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혀를 꽉 깨물어 보세요. 그 순간 입술은 멈추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고요하게 빛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 어떤 명품보다 더 따뜻하고 고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도 모르게 저런 말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했던 거구나. 괜찮습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이야기 돈, 자식, 학벌,
인맥, 동네 명품.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자랑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의 온도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말에 따뜻한 온도가 있다면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녹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우월감이 섞여 있다면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됩니다.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 순간의 배려가 우리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앞으론 이렇게 해봐야겠다.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워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 배려를, 비교보다 존중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